여러분, 청년 세대에게 큰 악재가 터졌습니다. 3월 20일 날 2007년 이후로 18년 만에 더 내고 더 받는 역사적 진전을 이룬 연금개혁 합의가 이뤘다고 뉴스에서 아주 자화자찬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온통 좋은 말로 포장해놨습니다. 한국 경제 상황을 보면 더 내고 덜 받는 거 아닙니까?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역사적 진전을 이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니요. 정말 2030 청년 세대들에게 역사적으로 악재가 터진 겁니다. 연금개혁으로 인해서 여야가 합의를 이뤘고요. 보험료율을 13%로 상향, 그리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상향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시나요? 앞으로 구조개혁으로 기초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 제도의 틀을 바꾸려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모습입니다. 이런 건 또 여야가 지독하게 서로 합의를 잘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정말 언론에서 나오는 서로 싸우는 모습, 그리고 서로를 헐뜯는 모습, 본인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오로지 본인들의 인생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들에게 공통으로 이익되는 건 2030 세대들, 청년 세대들 상관없고요.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마인드로 아주 빠르게 합의를 이뤄냅니다. 누군가는 이런 합의를 보고 오랜만에 합의하고 웃는 모습을 봐서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청년 세대가 아니겠죠. 5060 세대겠죠. 렛츠고! 최종 합의안을 보시면 내는 돈, 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합니다. 그리고 웃긴 건 받는 돈, 소득 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26년부터 바로 인상합니다. 아니, 내는 돈은 0.5%씩 8년간 천천히 내면 받는 돈도 천천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이렇게 0.5%씩 8년간 천천히 내니까 젊은 세대들에게 부담을 덜 준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면서 좋은 현상이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인들 노후를 위해서 2030 세대들의 피를 천천히 빨아먹겠다는 거죠. 그리고 주요 개정 사항을 보시면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둘째부터 됐었는데 이제는 첫째, 둘째 모두 포함해서 최대 12개월까지, 그리고 셋째부터는 18개월 이상으로 인상하고 상한선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저소득층 지원은 좋죠. 하지만 군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이 큰 효과가 있나요? 현재 부동산에만 몰빵한 정책, 미래가 없는 정책으로 애도 안 낳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입 빨린 달콤한 말에 넘어가는 청년 세대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 경제 상황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가능하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가능할까요? 더 내고 덜 받게 됩니다. 한국 경제는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고 건설사 줄도산에 경제 성장률 지속적인 하향, 그리고 민간 국가 지정까지 됐는데 그런 뉴스는 한 번 나오고 사라집니다. 또한 국민연금 적자 전환 시기가 2041년에서 7년 미뤄진 2048년이 되고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9년 미뤄진 2064년으로 됐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단기간 지금 정치권들, 베이비붐 세대들 본인들 죽을 때까지 청년들 돈 다 빨아먹겠다는 거고, 국민연금 적자와 고갈 시기를 미뤘으니까 좋아해달라 이겁니다. 결국 현재 부동산 몰빵 정책으로 인해서 망해가는 한국, 그리고 환율 방어에, 또한 홈플러스 투자 적자에 대한 모든 피해는 청년 세대가 세금을 더 내서 부양하라는 거죠. 빨대 제대로 꽂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장 내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월 309만원 월급 받는 사람은 내는 돈이 14만원에서 최종적으로 20만원으로 오릅니다. 8년 뒤에는 20만원을 낸다는 거죠. 당장 한 번에 오르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천히 오르니까 안심하라는 느낌인데요. 뭐든지 한 번에 뺐으면 반발심이 상당히 큰데 천천히 8년에 거쳐서 0.5%씩 느껴지지도 않게 마치 천천히 다가오는 쓰나미처럼
천천히 다가오는 쓰나미 하면 엔캐리 트레이더 청산이 생각나죠. 이렇게 천천히 올리면 반발심이 8년간 분산되기 때문에 또 흐지부지 됩니다. 그걸 노린 거죠. 그리고 회사 다니는 사람은 반을 직장이 납부하니까 또 괜찮다는 말을 합니다. 직장인이 40년 납부하고 나서 은퇴 후에 첫 받는 연금액은 124만원에서 133만원으로 26년부터 바로 43%로 인상됩니다. 천천히 내고 바로 돈 받고 현재 5060 세대들에겐 참 좋은 거죠. 다만 청년 세대들에게는 악재인 겁니다. 현재 한국 상황이 어떤가요? 본인들 정치 싸움, 이권 싸움, 불법 계엄령 후폭풍을 제대로 수습하지도 않고 1년 이상 긴 시간을 원달러 환율을 1,300원 이상에서 고공행진하고 있고 이제는 1,400원대가 뉴노멀이 되어가면서 4달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히려 환율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원화가 더욱 더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고 한국 경제 체력이 얼마나 약해진지 알 수 있습니다. 환율 방어에 외환 보유고 녹아가고 있고 국민연금도 녹아가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 사라지고 있는 영상은 위에 링크에 올려놓을 테니 참고하시고요. 제가 매달 체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홈플러스 파산에 따른 국민연금 손실액이 9천억 원에 육박하는데 그 기사는 조용히 묻히고 있죠. 결국 이런 역사적 진전으로 인해서 5060 세대들은 지금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연금 잘 받고 편안하게 살고 가겠다는 거고 결국 현 기득권층 베이비붐 세대들은 5060 세대들의 표심이 많으니 그 표심을 챙기고 끝까지 정권 유지하면서 부자로 살다 가겠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에라 모르겠다. 2030 세대들, 청년 세대들 니들이 제대로 일 안 한 거 아니냐. 야, 우리 엄마 아빠 때는 말이야 굳은 일도 다 했고 근데 너희들은 회사에서 좀만 누가 뭐라고 하면 그만두고 이직하고 사람 가리고 열심히 안 살잖아. 이렇게 하면서 남 탓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에서 1위입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 표심을 위해서 본인들 정권 연장을 위해서 부동산, 건설사만 떠받드는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아파트 공화국을 만들고 당장 저성장 빈곤 문제가 눈앞에 있는데 연금 개혁을 하면서 표심을 챙기고 있는 이런 정치권의 모습 정말 답답하죠. 실버 산업은 내수 산업으로 정책 지원이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현재 기득권층들은 부동산 값을 최대한 올려서 2030 미래 세대들에게 비싸게 팔아먹고 그걸로 노후를 따뜻하게 보낼 생각을 하죠. 최근 오세훈 시장의 토호제 관련 정책만 봐도 결국 시장의 유동성도 돌지 않고 가진 거는 오직 집 한 채 뿐이고 집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집값 내려서는 팔고 싶지 않고 버티고 싶고 돈 없으니까 2030 세대들에게 돈을 빨아먹겠다. 이런 모습들만 봐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집값을 내려서 집을 팔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고 청년 세대들 결혼도 하고 이미 5060 세대들은 은퇴 시기가 다가왔고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도 없고 집값에 대한 대출이자 부담이 상당히 큰데 부동산 팔아먹기는 싫고 최종적으로 2030 세대들에게 빨대 꽂아서 연금 받아먹겠다.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뜬 기사인데요. 대한민국이 작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초고령 사회는 65세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사회입니다. 65세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입니다. 한국 인구가 비정상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OECD에서 저출산 고령화 전망을 보면 이미 OECD 평균을 넘어섰고요.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한국이 자체 소멸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으로 5060 세대들의 표심을 챙겨서 본인 정치 인생을 연장하고 본인들이 부자로 살겠다. 이게 맞는 정책입니까? 청년 세대들의 희망은 더욱더 꺼져가고 있고요. 계속 인공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왜 안 바꿀까요? 근본적인 대책을 몰라서 안 바꾸는 게 아니고 그런 대책들이 현실화될 쯤에는 현재 정치인들, 기득권층들이 이미 물러나고 편안한 여생을 보내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청년 세대에게 미안해해야 합니다. 투표로 단죄하고 또 반발할 건 제대로 반발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완료.